일단은 여기 안에 컨텐츠들이 가운데 정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 라인 센터에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아티클입니다. 아티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가운데 정렬. TAC 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저 사각형, 이 사각형 나오게 할게요. HTML에 나온 순서대로 CSS를 짜겠습니다. 얘 말이에요. 돌린 거죠? 사각형을 만들고 돌린 거니까 이거를 찾아서 너 원래 크기가 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너 좀 다시 회전 좀 걸래? 컨트롤 T. 이거 왜 안 돌아가? 잠깐만요. 너 맞지? 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열었고요. 다시 돌려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택약을 만들어서 크기를 확인해 보면 91에 91. 오케이. 91에 91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우스도 살짝 있네요. 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레디우스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 안에선 레디우스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 원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깐만요. 네, 없네요. 이런. 일단 색깔 확인할게요. 색깔. 프라이머리 컬러네요. 자, 그러면 91에 91. 이게 누구냐면 슬라이드 안에 아티클 안에 아이콘 박스의 크기입니다. 자, 봅시다. 얘가 케이스 스터디 안에 아이콘 박스라고 하면 되겠죠? 케이스 스터디 안에 아이콘 박스 91에 91. 레디우스 3픽셀 모양 누르고 클릭하면 나온다고? 오케이. 레디우스 3픽셀이래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해주고 회전을 걸겠습니다. 얘가 크기가 나올 리가 없는 요소네요. 디스플레이 난 블럭 해서 펜 태그였으니까 크기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거 안에 아이콘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런 색깔이 다른 게 있네요. 이게 왜 색깔이 안 나오나 했더니 얘가 우리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든 거에서요. 색깔이 이 녀석으로 지금 얘가 컬러 오버레이가 돼 있어요. 컬러 오버레이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스프라이트 이미지 열게요. 스프라이트 아이콘의 스프라이트 PSD 열어주세요. 저 아이콘이 지금 색깔이 저 하이라이트 컬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고요. 얘한테다가 흰색의 컬러를 더 씌운 버전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 만든 다음에 흰색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래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부득이 옆에다 만들게요. 얘들 4개요. 위에 4개를 그대로 옆으로 복사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해주시되 복사해 주세요. 4개를 복사해서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 4개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버리고 그 그룹에다가 컬러 오버레이 흰색을 할게요. 아이콘의 스프라이트를 열어주시고 복사를 해주세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요거 그룹으로 컨트롤 G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를 합시다. 컬러 오버레이 흰색으로 해주세요. 아니 왜 너한테 들어갔어? 잠깐 다시요. 다시 좀 복사할게요. Alt, Shift 복사본을 만들었고 카피본. 네, 카피본 맞고 얘한테 컬러 오버레이가 다 있었네. 저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컬러 오버레이가 이미 있어요. 지금 복사본 4개 만든 거에 컬러 오버레이가 이미 있습니다. 그 컬러 오버레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요. 여기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셨습니까?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복사해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해서 나머지 3개에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합니다. 요걸 흰색으로 바꾸시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하시고 나머지 3개에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해서 이것들이 모두 흰색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모두 흰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오케이. 저장하고요. 다시 저장합시다. Export Save for Web 해서 다시 저장할게요. 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다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흰색 나오는 부분을요.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자, 편의상 맨 뒤에다 검은색을 깔게요. 지금 일절 안 보이거든요. 그죠? 맨 밑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걔를 검은색으로 채워볼게요. 그럼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맨 밑에 레이어를 하나 깔고요. 검은색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위치가 나오려면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될지 확인해 보자고요. 기존의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덮어 씌우시면 돼요. 자, 요 흰색의 벌브가 몇 번이니? 3번의 카피네요. 그러면 3번을 선택한 다음에 가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볼까요? 선택 영역 만들고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194픽셀이나 가야 얘가 나옵니다. 194픽셀. 자, 그러면 여기 아이콘 박스 안에 있는 아이디어는요. 클래스명 아이디어는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X축이 마이너스 194픽셀, Y축은 0이어야 저 위치가 나옵니다. 기존에 이미 위드와 하이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위치만 다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회전이 같이 됐어요. 그죠? 반대로 돌려야 돼요. 문제는. 그죠? 자, 일단 아이콘 박스 안에 아이콘이 가운데가 아니네요. 걔를 가운데 놓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JCC, AIC 해서 가운데 놓읍시다. 요 3개 추가해 주세요. 아이콘을 가운데 놓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축에서 가운데, 교차 축에서 가운데 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글씨 성격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라인 플렉스로 바꿀게요. 인라인 플렉스. 그러면 위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은 필요 없어요. 지우십시오. 위에 얘는 지워주세요. 요건 필요 없고 요거를 쓰는 거예요. 인라인 블럭은 지우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네, 센터에 잘 있고 아이콘은 반대 방향으로 45도를 돌아가면 제대로 바로 서 있겠죠? 얘 말입니다. 얘 돌릴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읍시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세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 요거요. 자, 다음 밑에 제목의 스타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mulated Creative Ideas 볼게요. 일단은요, 거리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돌아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 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아간 건 트랜스포머 돌아간 거고 트랜스포머 돌아간 거는 가상으로 돌아간 거고 가상으로 돌아간 건 크기를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원래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건데 얘가 폰트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18픽셀이네요. 그러면 얘가 어센더, 디센더까지 포함해서 18픽셀이 잡힌다는 얘기니까 18픽셀의 크기를 대충 만들어 봤고요. 1픽셀에 5,000이 있겠네요. 거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72픽셀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아이콘 얘 밑에 71픽셀이라고 할게요. 71픽셀.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얘한테 줬어요. 1, 2픽셀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제목의 스타일 볼게요. 제목 보겠습니다. 18픽셀의 색깔은 6A, 6A, 6A. 저 컬러가 처음 나온 색깔인가?
일단은 자간도 있고요. 대문자고요. 보도록 할까요? 18픽셀. 네가 근데 누구냐? 아티클 안에 H3. 아티클 안에 H3. 아티클 안에 H3. 폰트 사이즈 18픽셀. 대문자. 칼라 6A. 이게 처음 나오는 칼라니? 뭐야, 5번이나 있었네? 변수로 등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러면 됐고, 다음 디자인 볼게요. 그다음 밑에 선이 하나 있어야 before after에다가 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선과의 거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 값으로 해서 넣어주면 얘가 두 줄을 밀 때 또 아래로 내려오겠지? 바텀 값으로 할게요. 바텀 값으로 30픽셀 정도 거리에다가 하도록 하고요. 선의 길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두 줄처럼 보이냐? 확대했을 때 저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크기를 확인해 봤더니 41에 2픽셀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색깔 확인해 보면 색깔 복사했습니다. 됐어요. 자, 쟤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지션, 얘를 기준으로 H3의 before든 after든 간에 빈 공간을 만들고 포지션이 있어야 너비를 42픽셀에 하이트가 2픽셀이었고요. 백그라운드가 요거, 아이고, 색깔 다시 카피해 올게요. 색깔을 다시 복사해 오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위치는 레프트 50%. 그러면 자기 크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바텀 값은 아까 30이었고요. 기준 위치의 바닥에서 아래로 30픽셀. 위치에 있다 라고 해서 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잠깐만, 선의 색깔이 디자인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선의 색깔을 확인할 게 아니라 그릴 때부터 스트로크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로크의 색깔을 확인할게요. 그러네요. 6A의 컬러입니다. 컬러를 바꿔주세요. 여기 있어요. 네. 자, 아래 거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거리를 확인할게요. 거리는 이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거리를 확인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도 또 확인을 해야죠.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가 넌 몇이니? 24의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24를 그려볼게요. 어센더, 디센더까지 포함해서 24의 높이를 맞춰주고요. 가이드 좀 뽑아볼게요. 그러면 여긴 아까 18픽셀이었죠? 18픽셀 높이를 맞춰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주면 되겠어요. 이건 어차피 애프터로 만든 거니까 공간 안 차지하고요. 저 거리를 확인해 보면 52픽셀. 그러면 H3 밑에 52픽셀. 이렇게 마진을 주십니다. 네, 거리를 떨궈줬어요. 피그마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거리나 간격을 확인할 때 참 번거롭습니다. 기존엔 늘 이렇게 했지만. 자, 이제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볼게요. 자,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은요. 일단은 얘의 너비를 주실 때요. 이 너비를 주는 것보다는요. 이 안에 내부의 여백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패딩을 확인해서 이 패딩이 유지되는 걸로 보시면 안에 너비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60, 3, 4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패러그래프 얘의 부모가 아티클이었거든요. 그러면 아티클에 가서요. 양옆에 패딩을 주시면 돼요. 아티클에 가서 줘볼게요. 우리 아티클은 너비가 100% 되어 있었고 거기에 패딩을 양옆에 63픽셀을 주면 얘 크기가 커지겠죠? 네. 얘 커지는 걸 방지하려면 라이트를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돼요. 미드를 줄 게 아니라. 그러면 레프트 0, 라이트 0 해서 기준 위치에서 양쪽 끝에 짠 붙어 있을 거고 그 안에 양쪽의 여백을 63을 준 겁니다. 이러면 위드랑 패딩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위드를 준 적이 없잖아요. 위드 값을 준 적이 없으니까 박스 사이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앱솔루트 돼 있는 녀석한테는 위드 값을 잘 안 주는 거예요. 라이트 값 0으로 했어요. 위드 값 뺐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옆에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 자, 패러그래프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4픽셀에 쓸데없이 작아는 왜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999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가 24, 자간이 75나 있어요. 가볼까요? 저게 아티클 안에 p 태그죠? 써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4픽셀은 바디의 폰트니까 넣을 필요 없겠고요. 라인 하이트는 넣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컬러는 999의 컬러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간이 있었지. 레터 스페이싱이 75가 있었으니까 0.075 EM.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밑에 여기 링크와의 거리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토샵이 알려주는 이 거리는 하등 소용없어요. 포토샵이 알려주는 이 거리는 정확한 거리가 아닙니다. 패러그래프의 너비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패러그래프는 여기까지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간격을 잡으시면 죄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아까 24의 높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24의 높이를 간략하게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서 가이드로 다시 거리를 확인해 보면 45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얘 밑에 마진 바텀 45 해서 간격을 떨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A 태그 안에 아무것도 글씨를 안 썼었나요? read more HTML 좀 가볼까요? 안 썼구나. read more. 이거 3개나 있는데 다시 써줄게요. read more. 각각의 아티클의 링크에다가 글씨를 써주십니다. 넣으셨습니까? read more 글씨 넣어주세요. 아티클 3군데다가.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이 크기는요. 지금 누구의 크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냐면 저 위에요. 우리가 여기 위에 만들었던 얘들의 스타일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너비를 지정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에서 얘 크기가 위에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위드 값을 다시 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위드 값을 풀어버리고 안에 있는 글씨만큼 자연스럽게 너비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기존의 위드를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고 저는 양옆에 패딩을 주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용도로 제가 얘한테 스몰이라는 클래스 명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btn 중에 스몰이 있으면 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볼까요? 그건 공통이니까 맨 위에 올라가서 써볼게요. 우리가 버튼의 스타일을 위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btn에 필드가 있으면, btn이 있으면 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클래스명 btn에 스몰이 있으면 이라고 해서 위치를 잡읍시다. btn 클래스명에 스몰이 있으면 위드를 풀어요. 오토로 풉니다. 아이고, 위드를 오토로 풀어요. 지금 위에서 너비 있던 거를 아래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위드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리고 저는 패딩을 이용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양옆에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주자. 스몰이 있으면.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여기에 양옆에 패딩이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서 크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이제 여기 페이저만 여기로 절대값으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페이저만 절대값으로 배치하고 스크립트 작성하면 되겠습니다.